이야기 더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검찰개혁 시즌2라고 사실은 부르는 겁니다. 공소청법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애요. 그럼 공소청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건 기소청이었는데 더 좀 통합적인 느낌은 공소청이 맞기 때문에 공소청을 그냥 띄울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고 검찰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지. 야 이거 3, 4년 안에 우리는 수사권 완전히 뺏긴데 우리는 기소만 한데 거기다가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못하게. 윤석열 덕분이죠.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은 공소에 관련된 사업만 지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로 윤석열의 힘이에요. 윤석열 덕분에. 감사하다 임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조국 교수님도 그랬고, 아니 조국 장관님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님도 그랬고, 기존에 그 검찰 내에서 공소와 기소를 역할을 분리하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 사람이 사건을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 많았고, 이미 기존에도 일반 사건은 공소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검찰 쪽에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부가 나서는 거죠. 법으로 그래? 그러면 법으로 정하자 해서 법으로 정하는 거고, 사실 이게 진짜 개혁이거든요. 예. 누구 한 명이 처벌을 받고 누구 한 명이 징계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법이 이렇게 일단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설령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정권을 잡는다라고 했다고 해도 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이걸 되돌리면 몇십 년 걸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바꾸는 거야말로 진짜 개혁이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이렇게 현혹되고 그쪽에만 끌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또 놓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놓쳐도 돼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여당 민주당에서 내놓은 혀를 찌르는 법안이거든요. 뭐 그 윤석열은 모든 사태에 뭐 이겼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이기고 있는 거예요. 검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에 있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정관 비리가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수사 계속 요즘에 나오는 것들, 윤석열 하는 말이 뭐냐면 수사를 잘하라는 거에 항상 포커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없어지게 되면 진짜 검찰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불독이 한 마리 있어. 불독한테 야 맛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고기 한 덩어리를 딱 던져줬더니 엄청 물러 쉬카. 이게 다 검사 전체야. 알고 봤더니 지가 먹고 자는 계집이 사라진 거예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지키려다가 검찰청이 털린 사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빈집털이 이런 것처럼 그런 사건인데, 지금 공소청법 이렇게 발의한 거 보니까요, 일단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차관급으로 아예 명시를 합니다. 사실은 차관급이 맞는데 검찰총장은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장관급 대우를 받았었다고. 이걸 완전히 차관급으로 명시를 하고, 검찰총장 임무도 고등공소청에 사무를 청구하는 쪽으로 낮추는 거예요. 검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등공소청에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은 2,000명 아래 이내에서, 지금 검사들이 2,200명 된다 그럽니다. 그럼 그 중에 숫자를 더 줄이겠다는 거죠. 왜? 수사를 안 하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줄여야 될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이게 공소, 기소 등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요. 그 진짜 빈집 완전 털리는 거죠, 지금. 지금 검사 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 정원법에 정해진 검사 TO 정원은 정확하게 2,292명입니다. 중간중간에 나가는 놈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빈 자리만큼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잖아요. 예전에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2,292명보다 더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빈집털이 맞잖아. 윤석열 지키려고 막 불독이 막 치고 도망 막 가고 있는 상황에 집이 털려버린 상황이죠 지금.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고 지랄할 것 같은데. 작년 일자리. 작년. 이게 보니까 법무부나 그런데 파견돼 있는 검사 숫자는 빼고 카운트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인력들이 많이 또 줄어들겠죠. 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이제 뭐 탄핵을 부르짖지 못하는 부분은 좀 비판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도부까지 지금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칙 보니까 2024년까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까지 검찰한테 완전한 수사권을 뺏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정당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왜? 검찰하고 적당히 딜을 했어야 되거든. 검사들이 독재 시대에 무조건 말 잘 따라주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한테 먹을 걸 주니까 그들의 권력을 보장해 주니까 잘 따라주고 그 권력은 나중에 전관 비리까지로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를 수사권 완전히 뺏겠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소위 말하면 정관의회라고 불렸던 정관 비리는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검사들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저는 정말로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스타로 각인됐던 게 그거잖아요. 댓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야 똑같은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각인이 된 건데 사실 그때 상황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 박근혜라는 이상한 그 조류 비슷한 애가 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국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검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밥이 줄어들지 하고 자기한테 밥을 잘 줬던 이명박한테 그때가 제일 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박근혜 때는 그게 들이받는 거야.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한 그 행위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털리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권에 들어와서 자기가 뭐 잘해주면 자기한테 뭐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떨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검찰이 개혁이 되면 자기나 자기 친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는 아무튼 한동훈 같은 애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치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자기네들이 받아먹는 걸 통해서 어디에다 꼬리를 치고 어디에다 꼬리를 안 치고 하는 그 선택적인 역할들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거 보고 빡친 거예요. 그 신년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끼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하고 법만 바꾼다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단 이거 약간 미친 소리 같고요. 당연히 검찰 개혁이 이 법만 바꾼다고 되는 거겠어요. 나도 주장해온 이야기야. 그들 내 내부적인 문화를 바꿔야 돼.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걸 무력화시키는 건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아. 문화가 안 바뀌면 그 문화 바뀔 생각은 안 하죠. 그러면서 거짓말 하나 더 해요. 공정?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됩니다.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자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열 씨, 그렇다 칩시다. 아니 공정한 검찰이란 말을 조국 수사를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윤석열은 임기 내내 조국 수사에 대한 꼬리표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근데 지가 공정한 검찰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 최소한 조국 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착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니 말은 맞아요.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현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면 뭐 이거 말은 맞아요. 근데 수사 착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국 장관님 수사 빛의 속도로 했죠. 그것도 그 고소 고발 전문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에서 고소 고발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70군데 이상 압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표창장 위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가질 것 같은 그 역할을 했는데 반면 13가지 혐의로 고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 조사 한 번도 없이 13가지 혐의를 모두 불기소를 했어요. 이게 수사 착수에서 불공정이 아닌 뭐고. 소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소추. 제가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 읽어보면서 기가 막힌 게, 아니, 그냥 그 검사 주장이나 판사 판결문에 다 맞다칩시다. 다 맞다치고 도대체 인턴이 성실했냐 성실하지 않았느냐, 인턴이냐 아니면 체험 학습이냐가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건지, 과연 여기에다가 국가 공권력이 소홀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지가 궁금한 반면, 우리 하기영은 가든마가 좌측에 붙었는지 우측에 붙었는지 모르겠어서 기소도 못하면서 그게 기소의 공정함이 할 수 있으며, 전두환 공판을 30번 했는데 정경심 교수님 공판을 33번 했어요. 이게 불공정이죠. 형집행이요. 형집행. 이걸 징역 4년을 때렸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러고도 우리 지금 그 재벌집 아들내미, 상속 잘못해서 잡혀갔던 재벌집 아들내미는 집행유예가 나오네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형집행 나온 김에 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였던 강금호 회장님, 뇌종양으로 수술 받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거 허락 안 해줘 결국은 돌아가셨죠. 예. 정경심 교수님 뇌경색에 뇌출혈 동시에 생기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당신네들 보석 허가해주네 안 해주네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코 건다고 형집행 정지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정을 입에다 담습니까? 당신 입으로.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모자라 보여. 최소한 이런 말은 못하는 거 아니야?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데 이게 공정한 검찰이래. 그거냐 그러면은 이명박 집 내 가훈이 정지인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냐? 그렇죠. 얼마나 거짓말을 해줬으면은 그 후로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한 것처럼 얼마나 이런 족같은 수사를 했으면은 공정한 검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올해 2021년부터 잘하겠다는 뜻이냐? 이 미친놈이 아니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아니 바로 이 말도 하려면은 엊그저께 바로 김영민 의원이랑 공수처는 간다는 발의한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검찰은 수사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수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에 지휘를 했는데 우리가 승인나지 않은 수사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수사를 해야 돼. 기소야 그건 기본적인 거지, 옵션이지. 우리가 수사를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야지만 저쪽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좋아해 라는 거죠. 얘네들은 수사권이 무슨 천부인권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그거 없애는 게 맞고요.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검찰. 마치 박근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정한 검찰. 이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한테 화내는 게 정확히 말하면 공정하지 않아서예요. 지금 나경원 완전 실드 치면서 서울시장 나가게 만들어졌죠. 그것도 검찰이 한 짓이고, 작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기소를 너무 늦게 하는,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국회의원직들을 한 과반 이상 날아가게 생겼다 할 정도 사건을 축소무마해졌고요. 조국 장관의 수사는 박근혜 탄핵보다 더 많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수사팀 자체도 박근혜 탄핵에 보다 많은 수사팀이 동원됐다고. 공정한 수사했어? 나는 그 윤석열의 이 뇌피셜은 어느 순간인가 박근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선발이 따로 놀아. 대가리하고 선발이 따로 노는 거야. 한쪽에서는 조국 수사 과잉으로 막 해. 나올 때까지 털어. 시켜놓고 지 대가리 속에서는 나는 공정하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윤석열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급도 안 되는 기관장 하나가 신년사 내놓은 거를 언론에다가 실어주는 게 저는 사실 더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상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년사를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죠. 언론 입장에서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사실 법무부 외청 기관일 뿐이잖아요. 법무부 외청의 청장일 뿐인데 이 사람이 신년사 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실어주는 것 자체. 이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신년사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 행안부 장관 신년사도 좀 올라오고 해야지. 갑자기 무슨
차관급. 그렇죠. 차관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거 근데 이거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실어준 거예요. 아니, 쓸데없는 말했잖아요. 그 정경도 청장도 윤석열이랑 같은 급이거든. 신년사를 하니? 그렇죠. 신년사가 왜 필요해 얘들이 지금 수사하는 걔들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 신년사 나눠주면 그 신년사나 공유하면서 보는 거지. 아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 했는데 왜 청장이 무슨 신년사를 또 따로 하며 이 신년사를 또 언론에다가 마치 1대1로 대등한 기관이냐고 실어주는 이 저는 사실 기레기가 제일 싫어요. 저는.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 총장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요. 플랜트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걔 할 일 많아요. 아유, 지금 장모님 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모님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위에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 바쁠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공정한 검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자빠졌던데 윤석열이 보여준 건 선택적 정의잖아요. 자기 측근 한동훈의 채널이 관련한 거는 지가 수사 방해를 내버리고 장모님 거는 윤석열이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치더라도 안 봐도 뻔히 보이잖아. 윤석열의 장모니까 봐준 거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들만의 그런 카르텔이 있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70군데 이상의 압색을 해버려. 그게 사모펀드로 시작된 건을 입시비리라고 하는 표창장 위조 등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결국엔 그 부인을 4년 지금 감옥에 박아 넣는 것이 공정한 검찰이냐고 묻는 거야.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표현하죠. 내가 털어서 저 사람 악마야. 그럼 악마가 될 때까지 털어서 결국에는 유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선택적 정의가 아니고 뭐냐. 정경심 교수가 4년이면은 몇백억 위조 증명서 같은 걸 만든 장모는 몇 년이겠냐. 4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무기징역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참 때 박근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도 그랬었지. 유체이탈 화법.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윤석열이었다면요. 진짜로. 윤석열 씨. 내가 윤석열이었다면 정말 장모님 먼저 가뒀을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서는 거지. 내 장모님 가뒀는데 앞으로 나 옆에 걸린 놈 다 뒤져. 이런 감정을 또 갖지 못하는 놈. 뭐 이런 놈이 무슨 대통령 후보라고. 아이고 정말 속 터져 죽는다 진짜. 2021년에는 이 사람 꼴을 안 볼 수 있어요. 7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일단은. 아니 그 전에 또 그 김진우 공수처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활동하고 뭔가를 보여줄수록 이분의 치부는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치부에 대해서는 우리 공수처에서 알아서 다 쫙 그 개파를 다 조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자기 가족에게 엄하게 해야 공직자가 가능한 거예요. 나 진짜 내가 법대 안 간 것을 지금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열심히 그 공직 생활을 달려왔으면은 지금쯤 검찰총장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족한테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자리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자기 가족과 측근에게 관대하신 분이 공정한 검찰 이야기를 해? 정말 개분노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스페레들 뭐 하십니까? 저쪽에 1월 1일이라고 방송을 안 하나 봐. 빨리 하세요. 엄청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 빨리. 좀 청정구역에서 방송하고 싶다 진짜. 스펠의 권한을 좀 뭐해. 빨리 스펜 나. 좀 써.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